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도 좀 과시화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화면을 좀 보면요. 어제 발표된 YTN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온다는 전제로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또 홍준표 대구시장 1대1 대결에서 41대 41 이 동률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글쎄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홍준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런 여론조사가 나온 거 이거는 먼저 박민영 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사실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들이 좀 약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뭐 사법적인 이런 갑론을박 말씀하셨지만 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또 영상을 올렸는데 저도 45분짜리 영상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또 집회도 직접 나오셨다라고 하는데요. 전 다른 내용보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누가 더 나라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저도 모셔봤지만 거칠고 투박한 스타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하는 그 동기 그 자체가 나라를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행정부를 좀 정상화시켜야 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한다라는 전 그런 절박감의 발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는 이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것이 지난 3년 내내 정말 나라가 망해야만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한 이 일념만으로 달려왔고 심지어는 이 비상계엄이 터져서 모든 국민들이 혼란 속에 있는 이때도 사실 이 권한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51석만 정족수를 채우면 다 탄핵을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도 과연 이 민주당이란 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조기 대선을 앞당겨서 권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야욕만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발점은 윤 대통령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과연 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느 당에 힘을 실어줘야 될까? 저는 이런 판단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판단들이 작용해서 저렇게 붙어있는 지지율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의 여론조사의 결과 또 추이에 민주당은 긴장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박민영 대변인님의 그런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말씀대로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민주당의 국정에 그런 방식으로 해왔다고 하면 총선에서 야권의 192석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까지 역대 최저 지지율로 나왔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완전한 오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태가 문제가 될 수 없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을 계속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치로 해결했으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고 또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이게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치주의나 헌법 질서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여론은 기저에 분명히 깔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결정되고 모든 것이 탄핵 심판 절차 또 형사 절차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진행돼 간다고 하면 분명히 여론 지형에는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렇게 여쭤볼게요. 그렇게 이제 비상계엄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갈렸던 그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다른 그 조기 대선 치러진다고 했을 때 그게 여야의 그 후보들이 대충 가상으로 했는데 이게 붙었다. 다시 붙어졌다. 원사이드하게 이재명 대표가 앞서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됐다는 건 왜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대선이 돼서 대선 실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 1대1 구도가 됐을 때는 팽팽한 대결이 될 거라는 것은 사실 예측이 가능한 거였는데 지금 다수의 분석은 보수 결집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요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도 내지 민주당 진보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분명 이런 분위기에는 민주당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최근의 모습 그리고 이 혼란한 전국을 뭔가 해결해 주기를 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여론에 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구속 기수가 이루어진 이후의 국면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어제 귀국길에
민주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신뢰 위기입니다.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 바로 알기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저도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세훈 시장도 이번 대선의 조기 대선에 관해서 글쎄 뭐 한 이야기를 멘트를 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직 시장으로서 더더군다나 너무 일찍 입장을 밝히는 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탄핵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결론을 보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굳히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보입니까? 예, 뭐 검투사의 시대에, 검투사 전성 시대에 검투사가 못 되기 때문인 거죠. 여론조사는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답변하시는 분들의 비율입니다. 근데 저는 합리 중도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여론조사에 응할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막상 선거가 본격화되면 제 지지율이 거의 3, 4위에서 갑자기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성치훈 부의장께는 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양기대 분대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김동연 지사 얘기도 있었고, 지금 분위기는 글쎄 무슨 일극체자란 비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 같은 게 있습니까? 잠룡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글쎄요, 뭐 일단 다양한 목소리를 좀 수용해야 된다는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주당에서는 좀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는 이 조기 대선이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 다양한 목소리도 수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좀 더 아직도 강한 민주당만 고집하다 보니 지지율에 이런 좀 답답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류 세력들은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은 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단일 대우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동연 지사라든지 김무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저는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민주당의 앞으로의 이런 지지율 답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저는 갈림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